공적 부조 개정안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와 뉴욕시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반대 정책의 전국적 실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가 총기 제조사가 연방법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오피오이드를 제조하는 제약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전자담배에 향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 부조 개정안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와 뉴욕시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공적 부조 개정안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0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뉴욕시와 함께 가처분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장을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위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적 부조 개정안은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적 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빈곤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등 13개 주도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오리건, 워싱턴 DC 등도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반대 정책의 전국적 실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른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하려는 사람은 해당 나라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정책에 대해 그동안 남부 국경지대의 여러 주에서 이를 금지시켰던 하급심 재판의 판결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정책은 미국의 수십 년 동안의 이민 정책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초기 심사를 통과하는 데 반해 최종 이민 결정에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와 소니아 소토마이어 판사는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이민과 난민들을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로 간주해왔던 오랜 전통을 뒤집는 정책이라고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샌프란시스코의 존 타이거 판사가 7월 말에 효력 금지 판결을 내렸고 이어서 3명의 재판부로 구성된 제9차 연방항소재판소는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로 타이거 판사의 판결 적용 영역을 제한시켰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새로운 이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정 소송들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주가 총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규제를 돕는 보안 장치를 마련합니다. 총기 제조사가 연방법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주 차원에서 규제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총기 제조 판매 회사가 연방법을 반영해 신원조회 등을 통해 무기가 위험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정부와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총기 제조사나 판매상 등과 연관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혜택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뉴저지 주정부는 은행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만약 금융회사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정부는 해당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정부가 경찰 등을 위해 사들인 총기류는 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엄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는 총기 규제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로 꼽히는데 판매자와 구매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규제를 돕는 보안 장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머피 주지사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총기가 난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오피오이드를 제조하는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오피오이드를 비롯한 약물 남용으로 뉴욕주에서만 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펄듀 파마와 세클러 패밀리, 액티비스, 엘러간, 세팔로, 엔도 헬스, 존스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 제약사들이 이익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처방하면서 뉴욕 주민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사취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제약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뉴욕 주민에게 2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며 현재 주 재무국이 제약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와 판매처까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뉴욕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료 첨가형 전자담배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전자담배에 향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수주 안에 전자담배에서 모든 향료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지난 2016년부터 향료 첨가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FDA가 규제하는 니코틴 흡입 전자담배에만 적용됩니다. 에이자 장관은 최종 지침을 내놓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며 관례대로 시행일까지 30일 정도 유예기간을 둔 이후 담배향을 제외한 모든 전자담배는 시장에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전자담배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캔자스주 보건당국은 지난 10일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6번째 폐 질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뉴욕시 중학생 전자담배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 15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중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6.7%가 최근 30일 이내에 사용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중 7학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9%로 가장 높았으며 8학년 8.4%, 6학년 2.6% 등으로 이번 조사 결과 뉴욕시 중학생의 14.4%가 한 번이라도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지난 2017년 뉴욕시 고등학생 6명 중 1명이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옥셀리스 바봇 시 보건국장은 전자담배는 어린 학생들의 폐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등 건강에 매우 좋지 않지만 향과 맛 때문에 중독성이 강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달 초 뉴욕시 의회에서 발의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9일 전자담배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뉴욕주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과일이나 사탕 등의 맛과 향을 가진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어제 대미 추가 관세 대상 16개 품목에 더 이상 추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대중국 추가 관세를 2주 동안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10월 1일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데 따라 오는 10월 1일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한 조치를 10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지정부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대미 추가 관세 대상이던 유청, 사료용 어분, 윤활유 등 16개 품목에 더는 25% 추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301조 제재 1차 발동에 맞서 이들 품목에 대해 중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는 10월 초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 초부터 뉴욕시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취임 이후 뉴욕시의 빈부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맨하탄 인스티튜트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 빈부격차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하탄 인스티튜트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 초 2개로 나뉜 도시를 강조하며 뉴욕시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중산층을 포용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완전히 평등한 경우는 0, 완전히 불평등한 경우는 1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개수가 지난 2013년 0.5470이었지만 2016년 0.5510, 2017년 0.5504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도 현금 보조의 경우 2016년 36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지만 2019년 33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푸드 스탬프 수혜자도 2014년 초 180만 명이었지만 꾸준히 감소해 올 4월 155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시형 아파트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 강간 사건이 2011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강도, 폭행, 자동차 도난 등을 포함한 전체 범죄 수는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 측은 보고서가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국에서도 빈곤 비율은 감소했지만 가구당 중간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이달 초 바하마를 휩쓴 이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 사망자가 최소 5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여전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자가 2,500명에 달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하마 국제재난관리청은 어제까지 정부에 실종 신고된 주민이 2,500명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칼 스미스 대변인은 실종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 중 일부는 대피소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시속 297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이달 초 바하마 아바코와 그레이트 아바코, 그랜드 바하마 섬을 휩쓴 이후 바하마에서는 최소 50명이 사망했으며 2,500명에 달하는 실종자 규모를 고려하면 사망자 수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등 주택 파괴도 심각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허리케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 나소나 인근 플로리다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허리케인 이후 나소가에 있는 뉴 프로비덴시아 섬으로 5,000명 이상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그랜드 바하마 지역에는 대부분 전기가 복구됐으며 아바코 섬의 민간 항공기 비행도 어제부터 제한적이나마 재개됐다고 바하마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쥐떼로 인해 LA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NBC 뉴스 투나잇에서 한인타운을 비롯한 거리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노숙자, 배설물로 인해 쥐가 번식하는 심각한 환경을 취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LA시의 한 도로변, 죽은 쥐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과 각종 음식물 쓰레기도 보입니다. 이처럼 길거리의 위생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치인과 시당국에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지금 돌아다니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좀 타운에서도 운동 좀 할 겸해서 돌아다니고 차를 놔두고 걸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도 힘들고. I think in Koreatown it's gotten worse in the last few years from what I've noticed. I think there's a lot of different policymakers who are
working on this issue, but over time, there hasn't been, the last few years, much improvement. I think the current state of sanitation is absolutely disgusting. It's really honestly heartbreaking that we're not able to keep up a community that's so small.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질을 비롯한 설치류 출물로 주민 신고가 1,0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쥐 개체수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노숙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노숙자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와 배설물이 쥐를 유인하고 쥐의 번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쥐는 음식이 있는 곳은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음식을 먹고는 그걸 그냥 길가에 버리다 보면은 그 음식 때문에 쥐들은 당연히 모여들게 돼 있죠. 리폼 캘리포니아 등 일부 비영리 단체들은 LA 카운티와 시정부에 공공 건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LA시 당국은 곳곳에 쥐덫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쥐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인으로 LAPD 역사상 최고위직에 오른 도미니크 최 부국장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가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LA 총영사 관저에서는 마이클 무어 LAPD 경찰국장, 김완중 LA 총영사, 데이빗 류와 잔리 LA시 의원을 비롯해 경찰국 관계자와 한인사회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미니크 최 부국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미니크 최 부국장은 LA 경찰국 150년 역사상 최초로 한인으로서 부국장직에 올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인 커뮤니티와 경찰 당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Our primary goal is to reduce crime and to make the streets and the communities safer. But we do that by building trust in the community, by building those relationships, because we use the community as a force multiplier. 한편 도미니크 최 부국장은 지난 1995년 LAPD에 입사한 뒤 램파트, 사우스 이스트, 퍼시픽 등 다양한 지역 경찰서를 거쳤으며 부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에 따르면 북동부 퀸즈 지역 17개 학교가 새 학기부터 시 문화국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문화 수업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해당 학교는 2018-2019 학년도에 선정됐던 15개 학교 외에 어번데일 PS32, 와이스톤 PS209 초등학교가 올해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그 외 학교들은 PS31Q, PS29Q, PS184Q, PS193Q, PS169Q 초등학교 등입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광견병에 걸린 라쿤이 하루 동안 3명의 주민을 물어 보건당국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건국은 수거한 라쿤에서 광견병 보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라쿤에게 물린 주민 3명 모두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수거한 라쿤에서 광견병 보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라쿤에게 물린 주민 3명 모두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와 관련해 공격적이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야생 동물을 발견했을 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어제부터 헌팅턴역을 출발해 헌터스 포인트 역에 도착하는 노선의 첫 번째로 신형 전동차인 M9의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M9에는 각 좌석 열마다 전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화장실 시설 개선, 좌석 폭 확대, 차량 사이 파워도어 설치, 햇빛 차단 유리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5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M9 열차 202대를 구매했으며 내년 3월까지 202대 전체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2019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입양동포 지원 사업을 앞두고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지역 입양동포, 자생단체, 입양동포 양부모 단체, 기타 입양동포 관련 사업 추진 재외동포단체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단체장 서명을 거쳐 뉴욕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